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이번 시간 살펴볼 내용은 조세 불복 제도를 좀 살펴볼게요. 조세 불복이 뭐냐? 네, 쉽게 얘기해서 억울하다 이거죠. 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불복, 네, 복종할 수 없어서 자, 나의 그 이 어려움을 구제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뭐다? 조세불복 제도입니다. 자, 보면 조세불복 제도 보면 자, 어떤 거냐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인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렇죠. 어떤 뭐 세금이 과세가 됐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 또는 변경 이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자, 조세 불복 제도로 하고요. 이 조세 불복 제도의 특징은 사후 구제 제도예요. 뭐냐면 이미 과세라든가 처분청의 그 모든 것들은 끝난 거죠. 그래서 끝나서 그 다 지났는데 이제 먼저 그 지난 거에 대해서 자, 내가 조세 불복을 해서 내가 구제를 받고 싶다. 그 얘기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불복 절차가 개시 가능합니다. 다른 얘기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뭐 과세가 됐다, 그쵸? 이랬을 때부터 어떤 그 내가 억울하고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구제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사후 구제 제도, 처분청이 모든 처분을 한 후에 자,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을 이제 국세 불복 제도라고 하죠. 뭐 사전적인 제도로는 뭐 자, 뭐 적부심 과세 전 적부심 그 심사 청구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사전적인 거고 그 과세를 하기 전에 자, 적부심 제도는 과세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고 조세 불복 제도는 뭐죠? 사후 구제 제도죠. 그래서 이미 과세관청의 처분이 끝난 후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행하는 절차다 보시면 되고, 자, 국세 불복 절차는요 결국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렇죠. 국세청장에 하는 것이 심사 청구, 국세심판원에 하는 것이 심판 청구. 그렇죠. 여러분 국세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국세심판원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하는 게 심사 청구고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게 심판 청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아니다 아예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겠다. 네, 억울함을 감사원에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자, 요 앞에 어떤 이런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받기 전에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러죠.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나 자, 이런 거에 따른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감사원에 따른 심사 청구를 포함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행정심판 전에 자, 이러한 자, 구제 절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것들을 거치고 그래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그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불복 절차의 유형을 보면 자, 어떻게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행정소송까지 자, 2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일 단계, 하나의 단계만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임의적으로 선택하면 되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행정소송 가겠다. 이거는 뭐예요? 2급심이죠. 두 번 받죠. 마찬가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가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2급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복은요, 선택적으로 2급심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아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하고 졌다. 그럼 행정소송.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하고 졌다.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 청구하고 졌다. 그럼 행정소송. 이렇게 가면은 1급심이죠. 그쵸. 이렇게 가면, 이렇게 두 번을 거치면 두 번 심사를 거치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두 번 심사를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두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그냥 단일 단계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부가나 고지나 어떤 국세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억울하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이게 억울한 분들은 자, 90일 이내 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두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보겠다. 그쵸? 두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보겠다. 할 수가 있고, 아니다. 그냥 나는 두 단계가 아니라 그냥 한 단계만 거쳐서 심사를 받고, 자, 그 다음에도 구제를 못 받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가겠다. 이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두 단계, 2급심을 간다면, 2심급을 간다면, 자, 맨 먼저 뭐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은 자, 세무서장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도 있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죠. 세무서장이 하든지, 지방국세청장이 하든지 선택이고요. 그쵸? 90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자 30일 또는 60일 내에 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90일 이내 뭐 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1단계, 2단계를 거쳐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요 앞에 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그냥 나는 국세청장에게 90일 이내 심사 청구 또는 나는 국세 심판원에 하겠다. 그럼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 아니다. 나는 그냥 감사원장에게 바로 심사 청구하겠다. 그럼 그냥 하나의 단계만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이의 신청한 다음에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하나의 단계로 감사원, 하나의 단계로 바로 심사 청구, 하나의 단계로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냥 간략하게 한번 불복이 어떻게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 불복의 결정의 종류가 있죠. 네, 받아들여지는 게 제일 좋죠. 인용이라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서 자 납세자의 말을 받아들인 걸 인용이라 그러고요. 각하는요, 이거는 뭐냐면 심리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요건 자체가 내용도 안 봅니다. 요건 자체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거 각하죠. 가장 안 좋은 거. 자, 그다음 뭐죠? 기각은 뭐냐면 봤는데 내용을 봤는데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각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납세자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인용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